남편 친구의 특별한 손놀림. 남편이 잠든 사이 그 남자의 손길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평범한 일상의 균열.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미영 씨, 올해 53세입니다. 남편 박철수 씨와는 27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대학교 2학년 때 만나 26에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은행 지점장인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죠. 25살 아들 준호는 작년에 취업해서 독립했고 이제 부부만 남은 집은 왠지 모르게 쓸쓸합니다. 그런 미영 씨에게도 소소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자기 만들기였죠. 3년 전부터 시작한 이 취미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도자기 수업에 참석하며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승진을 위해 더욱 바빠졌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실도 분리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이정우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 씨는 55세로 미영 씨보다 2살 많았는데 작년에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오던 작은 출판사도 경영난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털어놓더군요. 철수 씨는 오랜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당분간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넓지 않은 집이지만 작은 방 하나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며 흔쾌히 동의했죠. 미영 씨도 남편의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용한 집에 사람 하나 더 있으면 그나마 활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2부 예상치 못한 동거. 정우 씨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우 씨는 출판업계에서 오래 일한 만큼 책을 좋아했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늘 흥미로웠죠. 특히 미영 씨의 도자기 취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도예를 배운 적이 있다며 미영 씨가 만든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는 기법이나 유약 처리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반면 남편 철수 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더욱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접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미영 씨와 정우 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우 씨는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익힌 솜씨라고 했는데 가끔 저녁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죠. 미영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부엌 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 정우 씨가 갑자기 도자기 수업에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미영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일 체험도 가능하다고 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정우 씨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아가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어요. 무엇보다 미영 씨의 작품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손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다고 그 감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부 마음의 동요.
그날 이후 미영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 떨렸고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27년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도 변했습니다. 미영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려고 했어요. 도자기를 가르쳐 준다며 뒤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영 씨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면서도 죄책감에 괴로워했죠. 남편 철수 씨는 여전히 집안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미영 씨에게 정우 씨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또다시 늦은 회식으로 집을 비운 사이 미영 씨와 정우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자신도 미영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친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미영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정우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자신은 미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급히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남편과 가정에 대한 죄책감도 무거워졌어요. 이런 감정을 계속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우 씨에게 떠나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부 금기를 넘나드는 경계선. 며칠 후 철수 씨가 1박 2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영 씨와 정우 씨만 집에 남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함과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우 씨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미영 씨 옆에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상하게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거실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배운 새로운 기법을 연습해보고 싶었거든요. 정우 씨도 옆에 앉아 책을 읽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작업에 집중하던 미영 씨가 갑자기 실수를 했습니다. 물레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서 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정우 씨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뒤에서 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 씨의 손이 미영 씨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흙을 다시 형태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정우 씨의 체온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정우 씨도 미영 씨의 향기에 취한 듯 했어요. 흙을 빚어가며 두 사람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정우 씨가 미영 씨의 귀에 속삭였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에게는 미영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미영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미영 씨와 정우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어색했어요. 철수 씨는 둘이 싸웠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부 깊어지는 갈등. 그 후로 미영 씨와 정우 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마음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철수 씨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진 발표가 연기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집에서도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미영 씨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행동도 늘어났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 씨가 또다시 늦게 들어와서 술에 취한 채로 미영 씨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안일만 하고 있느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느냐며 심한 말을 했어요. 미영 씨는 참을 수 없어서 맞서 말했고 부부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정우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도 미영 씨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며 철수 씨를 말렸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오히려 정우 씨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남의 집 살림에 참견하지 말라며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날 밤 정우 씨는 미영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우 씨가 있어서 오히려 위안이 된다고 혼자서는 이 집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어요. 그 순간 정우 씨가 미영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영 씨도 정우 씨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 씨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철수 씨가 또 출장을 가는 동안 1박 2일로 강원도 산골 마을의 도예촌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우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영 씨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육부 운명의 순간.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도예촌,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미영 씨와 정우 씨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도예촌의 할머니 작가가 운영하는 작은 공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의 섬세한 지도 아래 미영 씨는 지금까지 만들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 씨가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20년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혼 후에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며 미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철수 씨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정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여자인 것 같아 괴롭다고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잘못이 없다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자신은 미영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우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의 휴대폰에 철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출장이 일찍 끝나서 오늘 저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7부 드러나는 진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미영 씨와 정우 씨는 서로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철수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철수 씨의 후배 은행원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철수 씨가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후배는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며 철수 씨가 2년 전부터 은행 직원인 김 대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최근에는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바쁘다며 집을 비운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우 씨도 친구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미영 씨에게 마음을 둔 것에 대해 그토록 죄책감을 느꼈는데 정작 철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철수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미영 씨와 정우 씨는 진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미영 씨와는 이미 사랑이 식었다고요. 미영 씨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동안 정우 씨에 대한 마음 때문에 느꼈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 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이미 김대리와 함께 살 준비를 모두 마쳐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떠나면서 미영 씨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미영 씨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영 씨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8부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미영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후 정우 씨와 함께 작은 도예 공방을 열었어요. 미영 씨는 이제 54세가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정우 씨와 함께하는 삶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공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저녁에는 정우 씨와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정우 씨도 변했습니다. 미영 씨와 함께하면서 다시 젊음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천천히 사랑을 키워가고 싶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진정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배신을 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김대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예상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와의 사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가끔 미영 씨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미영 씨와 정우 씨는 공방에서 함께 큰 화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흙 위에서 만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가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54세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공방 창가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두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특별한 손놀림은 이제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공방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가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에요. 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후에 만난 사랑이라 더욱 진주알같이 소중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몇 달 후 두 사람의 공방은 지역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중년 부부들이 도자기 체험을 하러 많이 찾아왔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방을 찾은 한 60대 여성이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해 가을 미영 씨와 정우 씨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으로는 공방 학생들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참석해서 어머니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정우 아저씨, 우리 엄마 부탁드려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전국의 유명한 도예촌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기법들을 배우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난 도예가들은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동받았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어요. 1년 후 미영 씨와 정우 씨의 공방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두 사람이 직접 쓴 도예 교본도 출간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중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공방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공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정우 씨가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시간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정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특별한 손놀림은 이제 단순히 도자기를 빚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은 여전히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사랑과 꿈을 두 사람은 늦었지만 용기 있게 붙잡았고 그 결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러 미영 씨는 56세, 정우 씨는 58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만든 작품들은 전국 각지의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중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에는 때가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이었거든요. 그들의 특별한 손놀림은 이제 단순한 도예 기법을 넘어 사랑의 예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법 같은 손길이었어요. 미영 씨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도 철수 씨의 배신도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 모든 일들이 없었다면 정우 씨와의 소중한 만남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미영 씨가 어느 날 정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50대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 시간들을 모두 당신과 함께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공방에서는 두 사람의 특별한 손놀림으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고 있고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얻은 행복이기에 더욱 값진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